네, 지난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2명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직업병이 맞다는 건데요. 그런데 함께 소송을 제기한 3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소송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인 시민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종란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소송으로 이렇게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사건의 경위를 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2007년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사망했던 노동자 황유미 씨가 그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나홀로 근로복지공단에 2007년 6월에 산재 신청을 했고요. 네네, 목소리 좀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예, 네. 그게 이제 이 황유미 씨 아버님의 노력으로 대책위원회는 반올림이 만들어졌고 그 뒤 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2008년 5월에 다시 5명의 백혈병 피해자가 집단 산재 신청을 했고 네. 그 뒤에 역학조사를 거쳤지만 결국 2009년도 5월에 전원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황유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2005년에 급성 백혈병이 발생해서 2007년에 그 23살 나이로 숨진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수경 씨는 2006년에 또 30살의 나이로 사망을 한 거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 황유미 씨의 그가 유족에게 그 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제 소송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거를 이제 그냥 멈추지 않고 2010년도 1월 달에 네. 그 서울행정법원에 그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그 황유미 씨의 아버님을 비롯해서 총 6명의 원고가 그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은 2010년도 3월에 그 사망을 하셨어요. 도중에. 그런데 유족이 이제 그 소송을 취하를 해서 결국 5명이 돼서 이 5분이 계속 소송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예. 네, 이 산재 소송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측이 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좀 고용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네.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1년도 6월에 서울행정법원이 황유미 씨, 이수경 씨 이 두 분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인 2014년도 8월 21일 날 다시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황유미 씨, 이수경 씨의 산업재해를 다시 한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좀 쭉 설명을 좀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에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을 제기한 5명 가운데 고 황유미 씨 그리고 고 이수경 씨만 이제 산재로 인정을 하고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 또 3명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1심 판결 내용인데요. 당시 판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산재로 인정한 이유와 불인정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니까 1심 판결, 2심 판결 둘 다 동일하게. 아, 동일하군요. 예. 결국 황유미, 이수경 씨가 일을 했던 작업 환경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 그리고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이 병에 걸렸다고 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만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보아서 불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같은 어떤 반도체 공장에서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도 이런 판결이 나왔나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 이 반도체 클린룸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네. 여러 공정들이 나뉘어지는데요.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을 좀 더 취급을 했었던 분들에게서 이 병이 발병했다고 보고. 예. 그러한 화학물질 취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런 벤젠 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과 좀 조금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는 분들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이렇게 직접 노출이 된 어떤 화금희 씨라든가 이수경 씨 같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됐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직접 발병 원인인 유해 물질에 직접 노출됐다고 어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 지금 이런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예. 노출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 노출이 됐겠지만 왜냐면 클린룸이라고 하는 그 공기 순환 흐름이 다 같이 이제 타 공정에 인근 공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네.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노출이 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작업 환경이라든가 어떤 수행한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좀 했나요?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요. 예.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병하기 직전에 뭐 작업 환경에서 걸리기보다는 발병보다 그 수년 전에 작업 환경에서의 어떤 원인 물질이 노출돼서 수년 이후에 다시 이제 그것이 암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작업 환경을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요. 네. 반도체 공정이 되게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하는 측면도 있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과거 수년 전의 작업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서 조사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네. 이미 이제 그 삼성 즉 회사에서 다 조치를 취해놨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노동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법제도 구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증거를 지금 입증하기 곤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했다. 이게 지금 유가족이라든가 반올림 측의 입장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 피해자의 어떤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전혀 안 해주고 있나요? 네, 오히려 이게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조력하게 되어 있는데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네. 이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에 이제 보조 참가를 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것이 산재가 아니라는 것을 방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삼성전자 측에서는 절대 발암 물질에 노출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저희들의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해왔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뭐 예를 들어 가스 노출 기록이라든지 이러한 좀 작업 환경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도 가스 노출 기록이 폐기됐다든지 그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영업기밀이라든지 하는 이유로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 정보를 은폐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입증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행 법에도 산재 입증은 좀 피해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네.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 이제 반올림 싸움 7년째 하면서 예.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누가 증명의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법의 일반적인 증명 원칙인 주장하는 데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판례에서는 이 노동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암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는 현실을 감안을 안 하고 대노동자가 증명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큰 문제고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좀 적용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피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어떤 피해 부분을 좀 입증할 수가 있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한참 후에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라든가 작업 여건, 업무 수행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해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조속하게 좀 법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재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을 약속한 만큼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삼성 측과는 좀 어떻게 교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 총 6차례 이제 그 교섭을 해오고 있는데, 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수년째 계속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여론들이 터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권오현 대표이사가 이제 사과를 하면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나섰는데요. 네네. 그래서 총 지금 6차례 협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직업정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보상, 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쉽게 좀 유가족 측이나 이런 반올림 측에서 생각하는 것과 삼성전자 측이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협상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반올림에서는 이 3명에 대해서 직업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나머지 3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예. 어쨌든 저희가 증거를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 3분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3분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되어진 지금 피해자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만 한 164명 네. 되고, 또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서 싸우고 있고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입법 활동 이런 것들도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재 입증을 좀 피해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못해서 좀 듣기에 좀 거북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